이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앞서 이 EDA를 할 때 확인해 보았던 이런 수치적인 값들을 시각화를 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판다스 데이터 조작을 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 내에서 제공하는 이 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쉽게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배워볼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막대 그래프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은 플롯에다가 이 kind라는 옵션에다가 막대를 뜻하는 영어인 bar를 명시해주면은 막대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시리즈죠. 시리즈에서 시리즈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 plot kind bar를 했을 때 막대 그래프가 생성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리즈는 뭐였냐면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열을 시리즈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survived라는 survived라는 열을 저희가 시각화를 하고 싶으면은 우선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형성을 해야겠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제가 한번 따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 클래스별로 먼저 집단화, 그룹 바이를 시킨 후 평균 함수 min을 사용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P 클래스 좌석 등급별로 지금 평균값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이 survived 컬럼만 지금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괄호를 적어주고 survived를 명시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survived 컬럼만 따로 지금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입 함수를 전체에다가 씌워주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리즈 판다스 내에서 제공하는 시리즈 자료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리즈 자료 구조 뒤에다가 점을 찍고 플랫 함수를 사용해서 kind 막대 그래프를 뜻하는 kind bar를 저희가 적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각화는 인덱스 값이 x축에 위치하고요. value 값이 y축으로 대응됩니다. 자, 인덱스 값은 뭐냐면은 이러한 시리즈 내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값이 인덱스 값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value 값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value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plot kind는 bar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 인덱스 값이 x축, 이 value 값이 y축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좌석 등급이 1등급인 승객들의 생존율은 약 6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등급은 약 45%, 3등급은 약 25% 정도 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X축이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정상적으로 보고 싶다면은 콤마를 찍고요. ROT라는 옵션에다가 0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읽기 편하게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저희가 45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또 이제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히스토그램 시각화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구간별로 속해 있는 행의 개수를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ge 그 나이 컬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형 이제 컬럼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보통 시각화를 할 때 히스토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plot kind hist를 적은 후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10대, 20대, 30대, 30대별 그 탑승객의 개수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막대, 이 구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구간의 개수를 더 늘리고자 하면은 이 플랫 내에 있는 빈스라는 옵션에 숫자를 좀 더 늘려주면은 이 구간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으로 한번 늘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간이 촘촘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통해 이 수치형 컬럼, age 같은 수치형 컬럼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 이 구간의 정확한 수치가 가늠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조선을 그려주면은 좀 더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데요.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은 그리드라는 옵션에 true를 명시하면은 보조선이 출력이 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 같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값을 확인하기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제 시각화는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산점도는 저희가 지금 앞서 확인한 이 그래프들은 모두 이제 하나의 변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변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 산점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내에 바로 점을 찍고 플랫을 찍은 후 이 산점도는 두 개의 변수를 이제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X축에 대응되는 변수 그리고 Y축에 대응되는 변수를 각각 명시한 후 kind를 이 스캐터라고 명시하면은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트레인 같은 경우 컬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age 나이와 요금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을 하고 X축에는 나이를 입력하고요. Y축에는 티켓 요금을 입력하고 그리고 산점도인 스캐터를 명시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산점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산점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티켓 값이 가장 비싼 이 500파운드 짜리 티켓은 지금 30대 중반인 탑승객이 이 티켓을 구매했구나 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잠깐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서도 저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배워볼 거는 이 데이터 전처리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결측값이 있으면은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측값을 모델이 받아도 정상적으로 모델이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결측값을 대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결측값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결측치 여부 각 그 컬럼별로 결측치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는 train.info를 통해서 비어있지 않은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비어있는 값은 얼마냐, 비어있는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isNa라는 명령을 이제 활용하면은 이 값이 true, false 값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뜻은 지금 이 함수가 isNa가 결측값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비어있는 값입니다. 즉 NA이냐 라고 묻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치, 즉 값이 비어있으면은 true가 나오고요. 값이 채워져 있으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점을 찍고 sum, 합을 뜻하는 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별로 지금 true, false 값이 모두 다 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true인 값을 1, false인 값을 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lse끼리 다 더하면은 0이 나오고 다 0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지금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passenger id라는 컬럼은 모두 false 값이 있기 때문에 0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age는 지금 값이 177이 나왔는데요. 이 뜻은 true가 177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isNa를 하면은 true 또는 false 이 두 가지 값만 나오는데 그거를 다 더해보니 177이 나왔다라는 것은 true인 값이, 즉 1인 값이 177번 더해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age에는 총 177개의 결측값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cabin이라는 컬럼에는 687개의 결측값, 그리고 이 embarked, 탑승 항구의 위치를 뜻하는 이 embarked라는 컬럼에는 2개의 결측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컬럼별로 그 결측값의 유무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결측값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값을 채우는 방법은 이 fillNa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채우고자 할 때에는 보통 이 결측값을 채워 넣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채워 넣는 방법은 하나의 값으로 그냥 채워 넣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 하나의 값은 이제 평균값으로 채워 놓거나 수치형 변수일 경우, 숫자로 이제 이루어진 변수일 경우 이제 평균값으로 채워 넣거나 또는 중앙값으로 채워 넣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train embarked라는 컬럼은 지금 수치형이 아니고 하나의 문자 SCQ를 이제 포함하는 하나의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평균이나 또는 중앙값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 즉 이것을 최빈 값이라고 하는데요. 최빈 값으로 보통 이제 채워 넣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하나의 방법들 뿐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 age를 저희가 한번 채워 넣어 볼 텐데요. age를 전체 그 나이의 중앙값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값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중앙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age라는 컬럼을 선택 후 중앙값을 뜻하는 median이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앙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중앙값은 현재 28살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28살로 그 현재 비어있는 값들을 모두 다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 넣는 방법은 이 fillNa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채워 넣고자 하는 이 train,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의 age 컬럼을 선택 후 이 fillNA 함수를 이제 적고 나서 소괄호 안에 저희가 채워놓고자 하는 값, 지금 28살로 지금 저희가 채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28을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은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 28로 채워 넣었을 때의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 트레인 데이터에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지금 train age라는 이 컬럼에다가 저장을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 후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대체가 되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사용한 코드를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저희가 아까 위에서는, 즉 결집값을 채워넣기 전에는 age에 177개의 결집값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결집값을 채워놓고 나니 age에는 이제 결집값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embarked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넣으려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embarked는 수치형이 아닌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통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즉, embarked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열이 이 s라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제 채워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s를 활용해서 이 embarked에 있는 이 결집값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함수는 이 map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 같은 경우, 예측 모델 같은 경우 결집값이 입력이 되어도 판별을 이제 오류가 나지만, 또 어떨 때 오류가 나냐면은 숫자가 아닌, 수치형이 아닌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와도 어떤 이제 예측 모델들은 오류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같은 경우 이 모델이 제대로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 수치형인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가 map 함수가 되겠습니다. map 함수는 시리즈 내에 있는 값을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rain의 성별이라는 컬럼에는 이런 식으로 male, female, 문자열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모델이 예측할 때 사용하는 변수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모델이 입력받을 수 있는 수치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환시킬 수 있는데요. map 함수 내에 하나의 이제 딕셔너리를 뜻하는 이 컬리 브라켓이라고 하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브라켓을 이제 명시한 후에 지금 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으로 바꾸고 female은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은 0, female은 1로 바꾸겠다 라고 명시를 하고 난 후 해당 셀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메일이면은 0, female이면 1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일은 0, female은 1로 바꾸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출력만 해주는 것이지 아직 저장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rain 성별 컬럼을 명시한 후 해당 컬럼에 이 값들을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의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 실행이 끝나고 저희가 다시 트레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기존에는 이 성별 컬럼이 메일, 피메일 문자열로 들어갔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0과 1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